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시황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중국 최초의 황제라는 통념을 과감하게 뒤엎어볼까 합니다. 바로 진시황이 동이족이었다라는 충격적 주장인데요. 여러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운 진시황은 화하족 출신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 의문 가지신 적 있죠? 저도 처음엔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배우고 넘겼는데 뜻하지 않게 진시황은 동이족이었다라는 내용을 접하고 이거 진짜야 싶어서 파고들다 보니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동이족이란 무엇인가? 한자 동은 해가 뜨는 방향, 동쪽을 의미하죠. 이는 고대 오랑캐 야만인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합쳐서 동쪽의 야만인 곧 동쪽의 오랑캐라는 의미로 중원 중국 중심 인화하 문화권이 동쪽 지역의 이민족을 지칭할 때 썼습니다. 맹자 8편 수는 동이족 출신이라 사기 고조선 열전 고조선이 동쪽 끝 이민족 국가로 등장한다. 한서 지리지 한나라 때도 동쪽 변방에 동이가 있었다. 고조선 부여, 옥저, 예맥 등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여러 부족들이 동이족 문화권에 속했다고 했죠. 그러니 우리가 동이족 이꼬르 야만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문명 문화가 공존하는 고대 사회였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권이 오늘날 한반도에도 깊이 뿌리 내렸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됩니다. 고조선, 부여, 옥저, 예맥, 사만 등은 모두 동이 문화권에 속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철을 다루고 소금을 생산하고 수공업품을 교역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죠. 한반도의 고대 사회 역시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불렀겠지만 중원인들의 시선에선 동쪽 야만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동이족은 우리가 멸시할 야만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이 다른 부족 연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근현대 중국 학계에서의 동이족 연구 리우웨이의 황제의 나라에서는 진나라 사람들은 동이족의 한 분파였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우스펀의 중국 역사 11강에서도 진은 동이족의 분파였고 순임금이 하사한 영시족이 동이 지역에서 왔으며 말 기르는데 특화된 유목민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진시황의 본성은 영이고 시조는 양공인데 이들이 원래 황하, 하류동의 연안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기에는 진나라 시조가 순임금에게 날짐승을 바친 공로로 영이라는 성을 하사받았다라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영자는 짐승을 길들여 승리하다라는 뜻을 내포해 유목, 기마 문화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순이 동이족이라면 그 후손인 영시족도 동이족 계열이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1973년 베이징대 고고학자 화춘고 교수가 진시황릉 유적을 재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진시황릉 일대에서 발견된 토기 무기 유물들이 화하족을 증명할 만한 특징이 아닌 오히려 동이 문화권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했어요. 1974년 그의 제자였던 사무선생과 언론사 기자 이규형이 진시황은 동이족이었다라고 보도했지만 당국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춘구 교수는 1년간 감금당한 뒤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의 주장과 유물 분석은 정리된 논문으로 제대로 남지 못했지만 당시 현장 비디오, 녹음 파일이 일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제 동이족 vs 화하족 관점의 전환을 생각해봅시다. 진시황은 화하족이라는 고정관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대부분 한나라 이후 편찬된 사서에서 화하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를 근거 삼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화춘구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의 재조사 결과는 진시황과 진나라가 화하족의 전통보다는 동이족 문화에 기반을 두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즉 화하족이 진시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시황이 처음엔 동이족이었지만 후대의 화하족 역사로 편입되었다는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진시황의 계보와 동이족 증거 진시황의 시조수는 맹자의 동이의 제풍에서 태어나 부하로 이사하였고 명조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만주 한반도 북부 지역에 속했던 동이 땅을 가리킵니다. 즉 수는 확실히 동이족으로 분류된 인물이고 그 후손이 바로 영시족입니다. 순이 동이 출신이라면 그 후손인 영, 시족도 동이족이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양공은 기원전 776년에 기마술로 큰 공을 세워 견 현재 산시성 낭현 동남쪽을 하사받았습니다. 이곳은 동이 문화권 경계에 있던 지역이었죠. 이후 진을 세운 진나라는 비록 중원으로 내려와 화하족과 교류했지만 본래 뿌리는 동이족이었던 것입니다. 현대 중국 학자 리우웨이는 황제의 나라에서 진나라 사람은 동이족의 한 분파이며 황하하류동의 연안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저우스펀은 중국 역사 11강에서 진은 동이족의 한 갈래에 속하는데 황하하류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았다. 그 조상은 순 임금 밑에서 날짐승을 길렀고 그 때문에 영이라는 성을 하사받았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로 보면 중국 역사학자들도 진시황이 동이족임을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이족의 상징 중 하나는 기마 문화였습니다. 만주 한반도 북부 요동 지역은 말 사육의 최적 환경이었고 동이족 부족들은 말을 길러 교역하고 전쟁에도 활용했습니다. 진시황의 조상 양공은 기원전 776년에 말을 잘 길들인 공로로 견을 사성받았고 진나라는 말을 국산의 핵심 자원으로 여겨 양마 사업을 건국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사기 권육 진세가에는 진은 말 방목으로 유명했으며 양마와 애마의 전통이 있었다. 말이 없었다면 진 왕조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진나라는 매년 말 품종 평가회를 열고 구원율을 제정해 말 사육과 훈련, 의료 등 관리를 엄격히 했죠. 이 분야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고 진군만은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시황 능묘가 서양이 아닌 동양인 이유도 흥미롭습니다. 고대 중국 황제 무덤은 대체로 북쪽의 좌, 남쪽을 향해 조성했는데 진의 왕들은 선조 시절부터 능묘를 서쪽에 두고 동쪽을 향했습니다. 부장묘들과 병마용, 들까지 모두 동쪽을 바라보도록 놓여있죠. 이것은 동이족이 동쪽 시베리아 바이카로에서 요동과 산둥을 거쳐 중원으로 진출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 고향 굴을 바라본다는 고사처럼 진시황도 마지막에 고향을 그리워해 동쪽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동이족은 동방을 숭상하는 종교 전통이 있었기에 능묘도 동쪽을 향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병마용갱 속 진나라 용사들의 머리를 보면 상투를 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상투는 화하족과 유목민에게 없는 풍습으로 동이족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진나라 사람들은 6을 기란 숫자로 여겼고 군사가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을 3가닥 또는 6가닥으로 나누어 편발을 따아 상투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리우웨이의 저서에 나옵니다. 진나라는 제후국 풍습을 대부분 흡수했지만 머리 모양만은 고유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상투는 남자가 성인이 된 표징이었고 1895년 단발령이 내려지자 동이족 전통을 고수한 사람들은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회상할 수 없다며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상투를 틀어 올린 풍습은 동이족의 상징이었습니다. 진나라 군대에서 상투는 계급을 상징했습니다. 원뿔형 상투를 뒤쪽에 올린 병사는 가장 낮은 사졸이고 왼쪽으로 올린 원형 상투는 약간 높은 계급, 오른쪽으로 올린 원형 상투는 1급 자기, 공사 계급을 나타냈습니다. 제후국 시대 조나라에서 유래한 갈관을 쓴 사람은 최고위 장군이었고 장관이나 병관을 쓴 하급 군관들은 상투를 틀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시황을 떠올릴 때 분석행유와 만리장성을 생각하죠. 그런데 분석행유가 단순히 유학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진시황이 자신과 동이족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동이족 역사와 기록을 없애려 했다는 것이죠. 분석행유 당시 진시황은 유가 도가 민간 전승을 불태워 하나의 국가 이념을 수립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명령이 유학뿐만 아니라 동이족 관련 기록을 없애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도 동이족의 침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동이족 대비용 성벽이란 설은 분석행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분석행유 이후 동이족 관련 기록들은 공식 사서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분서전, 쓰여진 옥편이나 비문 일부 파편에서 영시족이 동이 지역에서 왔음을 암시하는 지명이 남아있을 뿐이죠. 분서 이후 동이족 제사 기록을 몰래 숨기려다 발각된 사람들이 처형당했다는 메모도 남아있습니다. 민간 구전 설화나 가요에는 우리는 동쪽에서 왔네 말 달리며 초원 누볐다네라는 노래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요동 지방에는 순임금을 기리는 동이족 조상 신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기록과 탁본도 있습니다. 분석행유 이후 공식 기록은 화하족 시각이 대부분이었지만 민간에선 동이족 전승을 은밀히 이어가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이 죽은 뒤 한나라가 세워지면서 화하족 중심 역사 기록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졌지만 민간에선 진시황은 우리 조상이다라는 말이 여전히 전해졌습니다. 지방 향촌 사회에선 진인들은 동쪽 골짜기에서 온 자들이라는 속담이 남았고 진시황은 동이족이지만 화하족 황제라 스스로 포장했다는 비화가 구전되었습니다. 탄압받은 도가법과 외 동이족 전통, 사상 종교도 조심스럽게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동이족 정체성이 완전히 말살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저항과 회복 시도를 통해 전승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거치며 진시황 이꼬르 화하족 황제라는 공식 이미지가 구축되었습니다. 동이족 이꼬르 야만인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전가하는 전략이었죠. 진가계의 동이족, 기원을 순과 떼어놓고 재해석했고 순을 상고 신화 속 인물로 축소해 동이족과의 연결 고리를 제거했습니다. 분석행유를 유학 탄압으로만 은폐하고 동이족 말살, 목적을 숨겼습니다. 이 작업은 사기 편찬 시부터 본격화되었고 유학자 중심 기록이라 동이족 시각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속 명청시대를 거치며 동이족과 진시황의 관계는 계속 은폐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중국 학자들의 동이족 재조명,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고대 사료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춘구 교수의 1973년 보고가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북공정, 발해 계승 논쟁 등으로 중국과 한국 간 역사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진시황은 동이족 주장은 중국 중원 중심, 역사관의 균열을 내고 고조선 부여 발해 등 한반도 북부만주 고대 국가의 독자성을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진시황부터 고조선, 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는 중원 문명의 일부가 아니라 동북지역, 토착 문화가 중원으로 확산된 것이라는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를 통해 동북지역이 중원 문명 형성에 기여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최근 들어 진시황 동이족 설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동아시아사 과정에서 이를 소개하며 한반도 고대 국가들의 위상 강화를 시도하고 있죠. 이를 통해 한중 역사 공정성 확보와 고대사 고조선 부여 발해가 중국사로 편입되는 것을 막자는 근거를 얻으려 합니다. 교육 방면에서는 교과서 개정 논의도 일부 진행 중입니다. 문화 콘텐츠 책, 다큐, 드라마 등 제작 시에도 진시황 이꼬르 동이족 시나리오를 활용해 역사 왜곡을 바로잡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을 다룰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과장된 민족주의 주장으로 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학술적 근거 없이 완전 절대적 진실이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아시아 역사 공동체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이족, 중국은 화족이라는 구도가 너무 강조되면 양국 간 갈등만 심화됩니다. 따라서 진시황이 동이족이었다는 주장은 1. 학술적 근거 기반, 2. 창조적 문화 콘텐츠 활용, 3. 역사 교류 공동 연구를 통해 진실 탐구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근거들을 정리해보면 인류학적 유전학적 연구, 진나라 유적 인골, DNA 분석에서 동이족 유전형 일부 확인, 사료적 증거, 맹자 8편, 순이 동이족이었다. 사기 고조선 열전, 진나라 시조가 동이족임을 암시했다. 한서 지리지, 진나라 시조는 동이족 분파, 리우웨이, 저우스펀 같은 현대 학자의 저술, 화춘구 교수의 1973년 보고, 문화적 증거, 상투 문화 병마용 속 머리 묶음, 말 산업 구원율, 기마부대 전통, 재래 의례 토착 신앙 잔재, 능묘 배치 동족 향함, 분석행위의 동기, 유학 탄압 외의 동이족, 기록 말살 목적 및 만리장성 축조가 동이족 대비용, 근현대 학계 민간 구전, 동북공정 반박 자료로 활용, 민간 파편 문자, 설화 가요 등 이 모든 증거가 진시황 이꼬르 동이족 주장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물론 아직 완벽히 증명된 것은 아니고 논쟁의 여지는 많지만 충분히 유의미한 근거가 모여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박 및 한계점, 사료의 한계, 사기, 한서 등 기본 사료들이 이미 화족, 시각으로 정리되었기에 원문 확인이 어렵습니다. 화춘구 교수의 보고도 공식 논문으로 남지 않아 학계에 충분히 전승되지 못했습니다. 현대 학자 논쟁, 리우웨이, 저우스펀이 주장한 동이족 기원설도 최근 몇몇 중국 학자들에 의해 반박받고 있습니다. 진나라 동쪽 기원설은 근거가 부족하다. 순과 진시조를 바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 부족, 진시황릉에서 동이족 유물만 나왔다는 명백한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유사성이 많은 유물이 일부 발견됐을 뿐입니다. 해석의 논리적 비약, 능묘 방향이 동쪽인 이유가 동이족 고향 그리움이라는 설명은 다른 종교적 문화적 기유와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이족 때문만은 아니다 라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시황 이꼬르 동이족 설은 충분한 증거가 모여있지만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고 후속 연구와 고고학 발굴이 더 필요합니다. 학계 공인 가능성 및 향후 연구 방향, 고고학 발굴 확대, 진나라 동부, 말초원 지역, 진시황릉 인근에서 동이족 유물과 진유적 비교 발굴, 유전학 연구, 진나라 유적 인골 DNA 분석을 통한 동이족, 유전형 여부 확인, 고조선 부여 인골과 비교, 문헌 번역 및 재해석, 중세 근대 이전 사서 원문 발굴 및 번역, 민간 전승가여 문학 작품에서 동이족 흔적 수집, 문화 인류학 연구, 동이족 전통 재래 복원, 사회 구조 연구, 학제 간 협력, 역사학, 고고학, 유전학, 인류학, 언어학, 협력 연구, 이 모든 연구가 종합될 때 진시황 이꼬르 동이족 주장은 보다 공고해질 수 있고 역사 교과서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시황이 동이족이었다는 주장의 근거들을 살펴봤죠. 동이족 개념부터 고대 계보, 유적, 분석, 분석행위 재해석, 문화 융합, 현대 한중, 역사 논쟁까지 모두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시황이 동이족이었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역사 교사라면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한중 역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뒤집어볼 기회를 제공했다면 제작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고조선, 고구려, 발해, 삼국시대 등 동이족 한반도 고대사 관련 콘텐츠를 더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